어느 날 나는 숲을 헤매게 되었다. 밤이 되어 배도 고파졌다. 그런 가운데 한 가게를 찾아냈다.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 이상한 이름의 가게다. 나는 인기 메뉴인 나폴리탄을 주문한다. 몇 분 후 나폴리탄이 온다. 나는 먹는다. 어쩐지 이상하다. 짜다. 이상하게 짜다. 머리가 아프다. 나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미안해요. 다시 만들겠습니다. 돈은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몇 분 후 나폴리탄이 온다. 나는 먹는다. 이번에는 멀쩡하다. 나는 가게를 나온다. 잠시 후 나는 눈치채고 말았다.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 인기 메뉴는 나폴리탄. 첫 번째 이야기. 바다거북 스프.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당시 쇠약해져가는 선원이 동료에게 먹인 어떤 스프. 그 바다거북 스프 맛은 최고로 맛있어서 그는 그 환상적인 맛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사히 생환에 성공한 그는 태어나서 두 번째로 바다거북 스프를 시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외마디를 내뱉더니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 이것은 거북이의 고기가 아니다. 과연 남자는 왜 죽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 붉은 세면대. 어떤 맑은 날의 오후, 길을 걷고 있는데 붉은 세면대를 머리에 이고 있는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세면대 안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었고 남자는 그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는 듯 매우 조심스럽게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나는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당신은 어째서 붉은 세면대를 머리에 이고 걷고 있습니까?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너의 세 번째 이야기. 소녀의 일기장. 어느 오후 작은 새가 지저귀는 숲속을 한 명의 소녀가 달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외치는 소녀. 하지만 대답은 없다. 그러던 중 소녀는 어떤 집 앞에 겨우 도착했다. 여기지? 여기에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문을 열었다. 하지만 거기에 있던 건 중간이 끊어져 있는 일기장 하나뿐. 아무것도 없는 집 안에 불쑥 놓여져 있다. 소녀는 살그머니 손에 들어 읽기 시작했다. 5월 16일. 내일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득. 매우 즐거워. 5월 17일. 산타씨가 오지 않는다. 산타씨가 오지 않는다. 산타씨가 오지 않는다. 5월 18일. 어제는 매우 즐거웠다. 산타씨에게 선물을 잔뜩 받았다. 그렇지만 이상한데, 그 선물 어디에 둔 거지? 9월 33일. 시계의 바늘이 천천히 나에게 다가와. 12월 65일. 오늘은 밖에 나와 보았다. 그랬더니 사람이 많이 있었다. 아주 많이 있었다. 그리고 모두들 이상한 색이었다. 어째서일까? 소녀는 돌연 일기장을 덮었다. 소녀는 깨달아 버렸던 것이다. 그래, 소녀는 깨달아 버렸던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소의 목.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다. 어느 봄날 그는 학교의 소풍 버스 안에서 괴담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평상시 떠들썩한 아이들도 그날은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진심으로 몰입하고 있었다. 왠지 으쓱해진 그는 마지막으로 비장의 괴담인 소의 목을 꺼내기로 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소의 목이라고 하는 괴담이다. 여기에서 소의 목이란.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얼마쯤 진행하자 버스 안에서 이변이 일어난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저마다 선생님,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라며 애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느 아이는 새파랗게 질려 귀를 막고 다른 아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오줌을 지린 아이도 있었다. 그럼에도 교사는 짓궂게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신이 들린 사람 같았다. 잠시 후 버스가 갑자기 정지했다. 이변을 느끼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가 운전석을 보자 버스의 운전기사가 피지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 역시도 공포에 질려 더 이상은 운전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차를 세웠을 것이다. 교사가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학생들은 당황한 나머지 실신한 아이도 있었다. 그 이후로 그가 2번 다시 소의 목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5번째 이야기. 또 다른 소의 목. 한 남자가 오래된 중고 서점에서 우연하게 한 권의 책을 꺼냈다. 소의 목이라는 표제의 그 책은 마음의 준비 없이 읽기엔 지독하리만치 음습하고 괴기스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책을 읽는 도중에 너무나 불안해진 그는 결국 책을 읽는 것을 그만두고
잔뜩 공포에 질려 황급히 서점을 빠져나왔다. 시간이 지나자 그 책은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 하는 호기심이 그를 자극했다. 처음 그 책을 펼쳤을 때의 악몽 같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끝끝내 호기심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마음의 준비를 한 그는 며칠 후 다시 그 서점을 방문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책이 없기에 서점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책은 반입한 적이 없습니다 라며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화가의 죽음. 한 남자가 따스한 봄날 여자친구와 함께 길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파는 핫도그를 사기 위해 지갑을 꺼낸 남자는 지갑에 수표와 카드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잔돈을 찾기 위해 주머니를 뒤적거리던 그 남자는 이윽고 5,000원권 지폐를 발견하더니 갑자기 5,000원짜리 지폐를 몇 분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유아하게 생각한 여자친구와 핫도그 노점상 주인이 몇 차례나 그 남자에게 말을 건넸지만 남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폐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10여 분 정도를 있던 그 남자가 문득 휴대폰을 꺼내어 급히 어디론가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내가 잘못 본 것이면 좋겠다 라는 말을 쉴 새 없이 되뇌이면서 재차 몇 차례 똑같은 연락을 반복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5시간 이내로는 돌아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급히 사라졌다. 약 30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남자는 인근 건물 옥상에 올라가 투신 자살을 했다. 특이한 점은 그가 자살할 때 입고 있었던 옷가지들은 그 전부터 입고 있던 게 아니라 그가 자살하기 몇 분 전에 근처의 옷가게에서 모두 새로 구입한 것이었다. 그가 급히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했던 대상들은 다름이 아닌 그의 초등학교 동창들이었으며 그의 직업은 화가였다. 그는 그날 오후에 치과 진료를 예약해 놓은 것 외에는 별다른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 남자가 자살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곱 번째 이야기. 빨간 당구공의 비밀. 어느 한 마을에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착실한 모범생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아이의 성적이 차츰차츰 떨어지더니 마침내 꼴찌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 왜 자꾸 성적이 떨어지냐? 아버지, 빨간 당구공 3개만 구해다 주세요. 그건 어디다 쓰려고?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좀 구해다 주세요. 그럼 성적을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빨간 당구공 3개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당구공을 구해준 뒤부터 아들의 성적이 오르더니 다시 1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지나 아이는 또 성적이 쭉쭉 떨어지더니 다시 꼴찌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빨간 당구공 3개만 다시 구해다 주세요. 아버지는 또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궁금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곤 다시 당구공 3개를 구해다 주었고 아들의 성적은 쑥쑥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에 성적이 점차 떨어지더니 다시 꼴찌로 하락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빨간 당구공 3개를 구해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또 궁금했지만 참고 당구공을 구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성적이 다시 올라 우수한 성적으로 유명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위급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의사들은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함께 곁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유언을 듣던 중 빨간 당구공에 대해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들에게 죽는 참에 그 당구공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빨간 당구공의 비밀에 대해 말해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해준 당구공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우스웠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도 구석으로 가서 계속 웃고 자꾸자꾸 생각할수록 웃기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을 끝내고 아버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에서도 아버지는 당구공의 비밀이 너무 웃겨서 피식거리며 웃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아버지가 웃는 이유가 궁금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말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러곤 계속 피식거리다가 한참을 또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겨서 또 웃고 웃었습니다. 이젠 아이의 배를 움켜잡고 뒹굴뒹굴 구르며 웃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왜 그러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웃기고 또 별로 잘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말해줘도 괜찮겠다 싶어서 아들이 얘기한 빨간 당구공 3개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듣고 한참을 운전하다가 한참을 생각해보니 너무 웃긴 것이었습니다. 택시기사도 기절할 듯 웃었습니다. 너무 웃긴 나머지 실수로 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당구공의 비밀은 아무도 모릅니다.